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67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민진규 정보전략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진규입니다. 네, 어서 오시고. 오, 니트 예뻐요. 이상구 복지과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네. 자, 일단 복지과 소사이어티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02-327-2353 02-327-2353 전화를 하시면 전화를 받습니다. 새벽에 하셔도 돼요. 근데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기 복지과 소사이어티 후원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하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후원자들이 좀 많아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출발할게요. 지금 보니까 그 정치권이라고 하는 게 저도 항상 하고 싶어하는 얘기지만 진짜 본질을 많이 놓치고 예. 그 논란으로만 이어지는 예. 그래서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그 논란이 싫어서 싸우지 말라고 하고 근데 저는 그 최근에 내가 느낀 건데요.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예. 각종 언론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랑 연계가 돼 있어 갖고요. 이제 이걸 모니터링하는 지지자나 비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자기들 좀 기분 나쁜 거 나오면은 바로 보수 언론에 제보하는 시스템이더라고 보니까. 예. 이번에도 보면 그런 보도 하나 있었어요. 중앙일보 같은 보수 언론이 그 우리 새날을 아주 비중 있게 다뤄서 아니 지금 중앙일보는 맨날 그래.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고맙기도 한데 그 뭐 중앙일보뿐만 아니고 모든 이제 언론사들이 그래도 지금 총선이지 않습니까? 이 국민의 대변인들 뽑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경제 현안이라든지 민생 현안이라든지 또 뭐 국제관계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 좀 다뤄줘야 되는데 전부 정치권에서 뭐 누가 어떻게 지난다 싫어졌다 탈당한다 합당한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삶은 외면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우리 새날도 언급해 준 건 고마운데 그 내용도 안 살펴보고 이 당에서 말려도 친명 유튜버들이 내부 총질을 하는 용도로 이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만 쓰고 있는데 저희는 뭐 저 친명 비명 가리지 않고 또 국민의힘 민주당 가리지 않고 국민들이나 우리 정치자들이 관심 있을 그런 지역이나 그런 이슈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게 중앙일보가 예시를 들어서 자기들 보도한 내용이 그건데요. 알고 보면은 박용진 의원 지금 공약 분석인데 이게 친명이라서 새날이 저격했다 이런 뉘앙스로 보도를 했던 거고 나머지는요. 이상민, 조홍천 비판하는 건데 재밌는 건 왼쪽 하단에 있는 건 저거는 또 기사 내용이랑 관계도 없어. 비리 검사가 특활비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 저거는 그러니까 얘가 기자가 성의가 없어요. 관련이 있는 걸 좀 갖고 오든가. 이거는 실제로 보도를 냈어요. 근데 중앙일보가 요즘에 새날 보도 열심히 줍니다. 예. 단지 부정적인 거지만. 감사합니다. 예. 자, 근데 사실 이런 게 있죠. 그 언론이라는 게 썩어버린 거는 선거에 있어 갖고 네. 지금 이 방송이 가장 중요한 방송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선거를 얘들은 논란으로만 소비해 버리잖아요.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선거는 그야말로 4년에 한 번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하게 그 자기가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주고 그 판단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언론이 해야 될 아마 가장 근본적인 역할이고 우리나라가 선거 공정제를 채택하고 있고 또 공공 부분에서 광고 같은 걸 통해서 언론사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이유도 그런 목적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그 가장 국민들이 선택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약 이행 여부지 않겠습니까? 무슨 공약을 내걸었고 그걸 얼마만큼 했는지 이 정도는 있어야지 그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내용은 아예 다루지를 않고 있고 아마 남은 뭐 한 2달 기간 중에 다룰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해와도 정말 그 지역별로 10개 중에 한두 개도 다 다루기 힘든 이런 정도인데 지금까지 전혀 다루지 않으면서 논란만 그 마치 맞아요. 레이싱 하듯이 이렇게 소비하는 이런 언론은 좀 국민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나. 그러고 선거의 본질을
왜곡하고 외면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 논란을 보도했던 중앙일보 기자 반성 좀 하세요. 예. 아니 선거의 본질이 공약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기본일 텐데 그 내용은 방송하지 않고 친명 비명 논란만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게 안 부끄럽습니까? 예. 중앙일보 기자님. 아니 중앙일보는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 보면은 보수언론들이 새날 보도를 많이 하는데 기자님도 안 부끄러워요? 아유 씨. 그리고 일부 이제 저희한테 그 피드백이 오는 분들 중에서 왜 나의 활동을 그 지역 공약으로만 한정해서 보느냐라고 이제 또 이의를 제기한 분도 계신데 국회의원의 역할이 뭐냐라는 이제 법적 정의는 없습니다만은 지역에 있는 주민을 대변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저 중앙정치 무대인 국회 가서 그 지역 구민을 대변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예산만 떠오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바람직한 그 지역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삶의 그 개선 방향 같은 걸 제안하는 것도 아마 국회의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중앙정치 무대의 활동은 또 따로 그 평가가 진행될 것이겠지만은 적어도 지역 구민들에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공약한 부분만큼은 좀 공약에 대한 평가를 누군가는 해줘야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설이었고요. 지금 오늘은 지난주에 경기도 남부였고 지금 경기도 북부로 가는데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지역구 경기 동두천 연천. 예, 경기 북부는 이전에는 뭐 싸그리 다 국민의힘 보수 쪽이었는데 그나마도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경기 서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대부분 민주당 당선자라서 할 수 없이 민주당만 그 저희가 선택해서 했는데 북부에서는 국민의힘 둘, 민주당 하나 또 마침 정의당 지역구 의원이 있어서 정의당 하나 이렇게 해서 구색을 좀 갖춰봤는데요. 일단 동두천 연천 여러분 그 딱 이름만으로도 적경 지역 바로 낙후된 지역 경기도 있지만은 별로 그 경기도민들도 잘 가보지 않는 지역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작년 12월에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이 동두천 연선 선거구에서 이 연천구를 떼내서 포천 가평 선거구로 통합하는 이런 방안을 제시했고 물론 이제 여야 합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는 20대인 2016년부터 김성원 의원이 계속해서 당선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이 경기 북부가 그 동두천 연천뿐만 아니고 뭐 포천 가평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직경 지역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직경 지역에 그 소외되고 낙후된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범위는 넓고 영역도 넓지만은 그 많이 소외돼 있고 지금 경기 북도 남도로 나누는 법안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이 곳의 상황이나 이 분들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이 이 지역 출신 정치인들의 그러네요. 책임이 있지 진짜 않나 그러네요. 싶습니다. 지금 김성원 법안 발의 한번 볼까요? 예. 김성원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93건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게 진짜. 발의했는데 다 넣고만 하죠. 예. 가결이 8건으로 4.1%.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2건입니다. 가결이 3건으로 2.7%. 뭐 거의 뭐 어정 활동에는 노력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원은 그 유명한 동작구 수해 났을 때 예. 야, 비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했던 인간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문재인이 세월호 그 사건의 숨은 지옥이다. 이런 이분은 주로 알려지는 게 막말로 알려지는 것이 전공인 이런 분이신데 하여튼 여기에 그 뭐 국민의힘에서도 위기를 느꼈는지 아니면 저 정도는 이제 꺾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지 이 본인이 이제 그 삼선에 그 도전을 하는 상황에서 그 여러분 이름이 익숙한 손수조 이 지난 부산 박근혜 기지. 예, 사상에서 이 문재인 저격수로 이 자객 공천의 원조가 됐던 손수조 씨가 여기 출마를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친윤하고 친박하고의 그 대결을 볼 만한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 후보로는 남병건 전 경기 북부 경찰청장 청내 차장이 그 지난 20대 선거에도 출마했는데 그때는 이제 경선에서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그 여기에 지금 다른 후보들이 그 별로 없는 상황에서 현재까지는 단독으로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요 여러분 출마를 하셔갖고요. 예. 물론 지금 아마 검증은 다 끝났을
같지만 저는 이번 선거 열심히만 뛰면 결과가 답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로 예. 아무리 접경 지역이라고 해도 자 김성원 공약 이행 평가 보겠습니다. 예, 김성원 의원이 그 제시한 공약을 저희가 달성 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을 평가해 보니까 5개 분야 모두가 다 하루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먼저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연천의 UN 대학 DMZ 캠퍼스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UN 평화대학이 코스타리카에 본부가 있고 미국, 캐나다, 에티오피아에만 지금 캠퍼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도 유치가 추진 중인데 실패한 그런 상태고요. 공공형 산후조리원과 실내 놀이터를 설치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여주와 포천만 공공형 산후조리원이 설치된 그런 상태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이리 살펴보면은 시군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맞죠. 같고요. 얘가 몇 명 안 태어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동두천 소요산을 사계절 관광지로 확대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요산의 박찬호 야구공원을 201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안 됐다가 작년 2023년 3월에 사업 허가가 취소가 됐고요. 소요산에 한우 단지라든 이런 관광 체험 시설들을 많이 설치했었는데 지금 다 폐허 상태로 되어서 달성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소유산역이라고 지하철이 갔는데도 그렇습니다. 여기. 아이고 그 1호선 끄트머리잖아요. 거기. 예, 맞습니다. 예. 자 적절성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앞서 보셨던 공공산후조리원과 마찬가지로 장난감 도서관도 설치하고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뭐 출산율 떨어지는 곳에서 인근 지역에 있는 것들을 공동으로 이용한 게 좋지 않겠나, 아니면 차라리 마을 단위로 아주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좀 난데없이 부모 공경의 날을 신설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노인표를 좀 얻으려고 했는데 5월 8일 어버이날, 또 10월 1일 노인의 날, 이런 날이 적어서 노인 공경이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들 공경할 수 있는 물적 토대나 제도적인 기반을 좀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고요. 동두천에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작년 5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을 했지만은 일단 인구가 88,000밖에 안 되는데 여기 문화예술회관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운영이 될까? 제가 경기 아트센터에 이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경기도 35개 시군에 있는 문화예술회관들의 운영 실태를 봤더니 31개 시군에 35개 문화예술회관이 다 있는데 평균 가동률이 20%고요. 가동하는 중에 객석 점유율이 또 20%라서 실가동률이 5% 미만입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더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프로그램이 더 시급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야 어쨌건 간에 적절성도 예. 측정 가능성 볼까요? 예,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일반고의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운영할 프로그램도 명시하지 않았고 학력을 어디까지 올리겠다 이런 목표도 제시하지 않아서 측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경 지역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런 공약도 적경 지역 지원법이 별도로 있지만 주택 개보수나 상하수도, 마트, 도시가스 이런 구체적으로 개선할 시설을 또 명시하지 않은 그런 모호한 공약이고요. 군 의료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약했는데 어떻게 군 의료 시스템을 개편할지 저번에도 몇 번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군 병원을 좀 더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이런 측면에서도 측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공약 자체가 무책임하네요. 예. 거기 그저 군사 지역이라 그래서 군 예. 의료 시스템을 저희가 개편하겠대. 예. 자 다음에 운영성 보겠습니다. 예. 청년 주거 고민 상담소를 설치하겠다 이런 건데 이미 청년 고민 상담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새로 주거 고민 상담소를 하나 더 설치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 그냥 청년 고민 상담소에서 주거 부분을 더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은 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년 고민 상담소가 대출 안내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 청년들의 주거 고민이 상당하게 해결될 것처럼 느낌을 주지만은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주거 문제 해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예. 취업 후 학자금
그 상환을 완전 무이자 대출로 제도화하겠다 했는데 이게 교육부가 반대해가지고 그 일부 이제 특별법을 그 개정했지만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만 확대하는 그런 상황에서 완전 소득계층별 차이가 없는 무이자 대출은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도입되지 않고 있고요. 안보, 역사, 자연, 축제를 연계한 체류형 안보 관광 벨트를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하철 개통되면서 잠 안 잡니다. 그냥 왔다 갔다 당일치기로 다 되고 버렸기 때문에 애초에 체류형은 불가능한 그런 공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렇다고 엄청나게 뭔가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다 이런 것도 아니니까. 예. 자, 다음에 합리성 갈까요? 예, 합리성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은 연천 농업인 회관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2022년 6월에 농업 회의소를 이미 오픈해서 그런 기능을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건물을 신축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북한 핵 공격을 대비해서 하생방 대피소를 건립하겠다. 뭐 이런 공약도 했는데 동두천 시민회관에 이미 지하 대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시민들을 위한 하생방 대피소는 서울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즉 이런 부분을 건립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동두천 전 지역을 단계적 전선 지중화하겠다. 한전의 누적 적자가 이미 200조가 넘은 상황에서 동두천 같은 시골에 전선 지중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라고 강제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해서 합리성도 하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특히 핵 공격 대비 화생방 대피소 건립하겠다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공약이 아닌가 싶고 우리나라의 그 지역 주민을 위한 화생방 대피소 자체가 현재 전무한 상황입니다. 예. 이것보단 차라리 북한을 햇볕 정책으로 해서 이 핵 무장을 안 쓰게 하는 그런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김성원이었고요. 예. 자, 다음 지역으로 갈까요? 다음 지역은 지금 포천 가평. 예. 포천 가평이 이제 하나의 지역구로 묶여져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도 지금 그 포천 가평의 연천을 편입시켜서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포천시 하나가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 더 넓습니다. 이 지도에서 군사 보호구역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표시가 안 돼서 잘 모르는데 어마어마한 면적을 갖고 있는데 산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야도 굉장히 많고 또 여기가 아주 곡창지대였는데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해서 농사를 포기하는 것도 속출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포천갈비도 유명해요. 예, 이동갈비 유명하죠. 예. 그런데 이쪽 지역이 그나마도 문재인 정부 시기에 그 남북 군사 합의 같은 거를 해가지고 곡사포 그 포대를 100km씩 물리면서 굉장히 이제 이 군사 보호구역이 많이 해제되고 이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지역 국회의원이 또 국민의힘 소속이고 하다 보니까 별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고속도로 뚫린 것 때문에 골프장만 자꾸 늘어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러네. 강남에서는 지금 30분 만에 가니까 그 레이크사이드만큼 이제 인기가 있어져서 아주 골프장이 이제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인구는 줄어들고 수도권이라고 해도 예. 그러니까 선거구를 개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예. 자, 여기 이제 역대 보니까 김영우는 그 국민의힘 부류에서도 국방에 관련된 권리 많이 했던 국회의원이죠. 예. 그런데 지금 최춘식 의원이 그 현재 초선인데요. 이분이 참 그 국회의원 됐던 게 아주 재미난 스토리가 있는데요. 지역에서 18년 동안 예비군 중대장을 했습니다. 와. 아마 전국에서 3사 출신의 예비군 중대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국회의원 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지역에서 그 오랫동안 예비군 중대장 하다가 그 포천 군의 의원을 한 번 하고 도의회 의원을 또 한 번 하고 마침 그때 이제 김영우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해가지고 야. 자리가 비니까 그때 당협위원장이라서 이 지역에서 그 공천이 돼서 당선된 그런 운 게 좋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뚫려요. 예. 이렇게 얻어 걸리더라고. 그런데 전혀 뭐 본인도 아마 될 거라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정 활동에 아주 상식 밖의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코로나 사태에 그 대응을 이분이 뭘 주장했냐면 자연적으로 항체가 생기는 자연 면역력이 더 효과적이니까 백신을 맞지 마라 이런 주장을 하고 또 방역 패스 철회 그 결의안을 발의하고 백신 반대 운동을 했던 그런 분이고 지금 또 여러분 덕수궁 옆에 보면 백신 반대 운동하는 캠프 천막들 설치되는데 이분이 아마 그 원조입니다. 이분도 그러니까 성향이 극우구만 극우. 예. 자,
최춘식 발의 법안 한번 볼까요? 예, 최춘식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3건입니다. 가결 2건, 계류 36건, 대한반영 폐기 14건, 철회 1건, 가결된 법안 2건으로 통과율은 3.8%입니다. 이분도 거의 뭐 의정 활동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도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험지잖아요. 예. 전방위고 그래서 이거 좀 빨리 바꿔냈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데 이 아주 재미난 현상이 생겼는데 이 여기에 김영호 의원이 나오면 무조건 당선인다라는 말이 돌 정도였는데 이분이 강남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김영우가. 예. 그래서 갑자기 여기에 그 국민의힘 쪽에 7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춘식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예, 거예요. 뭐 여기는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기획위원 하던 권신일 씨, 또 가평군수 3선을 했던 김성기 씨, 또 윤석열 후보 전북 공동선대위원장 했던 김용호 씨, 또 경기도당 수석 대변인 했던 안재홍 씨, 뭐 하여튼 우리가 이름을 잘 모르는 분까지 포함해갖고 아니,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 이름만 호명해 주세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한날당의 17, 18대 국회의원 했던 차명진 전 의원까지 나서가지고 이 보수표를 그 7분의 그 차명진 전 의원까지 나눠서 8등분을 할 상황인데 여기에 그 3선을 나눠서 했던 박용국 전 포천시장이 출마 선언을 해가지고 지금 어부질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당직을 예, 왔다 갔다 하신 바꾼 분이라서 당직을 바꾸신 예, 분입니다. 지역에서는 이 어느 당인지는 별 신경 안 쓰는 그런 분이고, 그러네요. 예. 또 전에 이제 나왔다가 떨어졌던 이철희 전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그 경선을 할 것을 예상되는데 이분 육군대장 출신인데 지난번 한번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경선에서도 지금 박용국 전 시장이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춘식의 공약 이행 평가 보겠습니다. 예, 최춘식 의원의 공약을 달성 가능성, 적절성, 적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이렇게 평가해 보니까 5개 영역이 전부 다 하루 이렇게 평가되었고요. 먼저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4+1 야합으로 탄생한 준연동제 선거제를 반드시 폐기하겠다 이러는데 아직까지 지금 여야가 개정 방안을 논의 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위헌적 공수처법을 폐지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뭐 정작 공수처 폐지 법안도 제출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 자체가 검찰공화국이라는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대고 있는데 검찰 개혁을 위해서 본인이 노력하는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2년 경기도 도민축제를 가평에 유치하겠다 했는데 2022년은 용인에서 개최됐고 26년은 강주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이것도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재밌네. 자 공약이 되게 재밌고요. 예. 다음에 적절성. 예. 그 포천의 전통시장을 상설화하고 현대화하겠다 했는데 인구가 줄어들어서 뭐 그 상설화 현대화와 상관없이 이 상인들이 호응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재즈 문화 아카데미를 설립을 해서 이 도시 브랜드화를 하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근거가 자라섬에 재즈 축제를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 가평에 재즈 문화 아카데미를 설립하겠다 했는데 이 그 재즈 동호회들은 주로 서울에 있기 때문에 연습장을 위해서도 이 가평까지 오기는 좀 힘들거든요. 예. 물론 이분들의 수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즈 연습하는 연습실이 저 소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합정동이나 이런 데서는 좀 그 연습장을 얻기 어려워서 수요가 있는 건 맞지만은 가평까지 온다. 이거는 그냥 자라섬에 있는 그 재즈 페스티벌 그 하나 때문에 만든 공약이라서 근거가 좀 없는 게 아닌가 싶고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또 마찬가지로 그 가평에 만들겠다 했는데 여기에 사설 반려동물 테마파크 하나 있습니다. 이 강아지 풀장까지 포함한. 근데 이미 경기 도립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이천에 5만 평 규모로 설치돼 있고요. 지역별로 그 여러 군데 한 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만들어 봤자 그 실제로 관광 유치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자 다음 예,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공기질을 개선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있는데 공기질을 개선할 목표도 제시하지 않았고 뭐 쾌적하다는 그런 용어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라서 측정 가능성이 좀 낮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투자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했는데 언제까지 얼마나 어떻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없어서 측정이 불가능했고요.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든지 여성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이런 부분들도 좀 명확하지 않은 내용들이라서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공약이 아니에요.
인생 정말 즐겁게 살기 어디까지가 즐거운 거요. 예. 자, 다음에 운영성 보겠습니다. 예. 그 난데없이 포천에 4차 산업 일자리 특별법으로 양질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포천 인구가 얼만데? 예, 뭐 전국적으로 그걸 하겠다는 뜻인지는 아. 모르겠는데 일단 관련 법 발의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왜 그런 거를 그 했는지도 심스럽지만은 이걸 저 본인이 공약해서 정부가 뭐 법을 만든들 기업이 그 해야지 민간에서 이 정도까지를 그 특별법으로 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은퇴자를 위한 취업 창업센터를 설치하겠다 했는데 일단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취창업센터가 있다 한들 그 여기에 실질적으로 은퇴자들이 관리도 만무하고 또 은퇴자들이 포천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게 다 농사 짓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리고 종합 레저타운 건설을 공약했는데 지금 종합 레저타운 자체가 수요가 떨어져 가지고 요즘은 새로 신설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운영성도 굉장히 그 낮은 하로 평가됐습니다. 이런 거는 국회의원 공약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예. 국토 재정비 뭐 이런 관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자, 다음에 합리성 보겠습니다. 예, 합리성 측면에서 이렇게 평가해 보면은 포천의 환경오염 배출 시설 및 악취 시설의 방치림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뭐 축사 옆에 측백나무 몇 그루 심어갖고 냄새를 가두겠다, 뭐 필터링하고 이런 얘기인데 좀 효과 자체가 의문인 그거 성공한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반딧불이 테마 관광벨트를 조성해서 도시 브랜드화하겠다 이랬는데 이미 전북 무주가 반딧불 축제를 하면서 브랜드화에 완벽하게 성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포천에서 이런 부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맞지도 않고요. 가평에 제로 에너지 전원 주거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제로 에너지 주거 단지 자체가 저번에 우리가 과천에서도 봤지만 이미 관련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그런 상태고 또 이런 부분이 뭐 가평에서 지어질 가능성도 낮아서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포천이 축산을 원체 많이 하다 보니까 축산 악취나 이런 것도 많고 또 그 AI나 이런 거 올 때 이제 살처분 매몰을 많이 한 곳이라서 지하 침출수도 오염돼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이 공약이라고 제시한 것들이 실효성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 지역 그 출신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18년 동안 예배군 중대장 했으면 좀 많이 다녀봤을 건데 너무 그 공약을 만들 때는 전혀 그 경험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카카오 프렌즈의 캐릭터 중에 하나가 춘식이가 있어요. 우리 춘식이 형 예. 5개 모두. 예. 아이고. 자, 다음에 의정부 갑으로 가겠습니다. 예. 여기는 88년도부터 그 어정부시 선거구가 이제 있다가 2004년 17대부터는 어정부 인구가 늘어가지고 거기 신도시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지하철 연결되면서 어정부 갑, 어정부 을이 된 곳입니다. 여기에 어정부 갑은 이제 어정부 1동 2동, 호원 1동 2동 또 뭐 녹양동 이런 곳인데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여기서 무려 5선을 한 곳입니다. 유명한 곳이죠. 유명한 예.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보통 이제 국회의장을 하면 그 다음에 출마 안 하는 것이 관례거든요. 그 출마 안 하면서 지역구가 비니까 갑자기 이 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의원이 이제 지략공천이 된 그런 곳입니다. 원래는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 아드님이 공천 되네 마네로 논란을 지지고 볶다가 그냥 오용만 얻어 걸린 곳. 예. 그래서 오영환 의원이 왜 여기에 공천됐는지가 참 그때도 말이 많은데 이분이 의정부 서초등학교를 다닌 거 말고는 주로 부산 쪽에서 많이 살았고 이 지역에 연고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주로 현장 소방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 그냥 인물이 좀 잘났고 이 유명한 그 등산하신 분, 락클라이밍 하시는 분하고 결혼했다라는 것 정도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물론 어정부에 북한산이 일부 있습니다만은 그 인연으로 그것도 본인도 아니고 사모님이 락클라이밍 전문이라고 해서 공천하기에는 너무 좀 뜬금없지 않나 예. 싶었는데 어쨌든 이분은 그때 이제 사고지구당 같이 이렇게 해서 전략 공천이 됐던 곳입니다. 맞죠. 자, 오영환 발의 법안 보겠습니다. 예, 오영환 의원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5건입니다. 그냥 평균 정도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결 5건, 대안반영 폐기 21건, 철회 2건으로 7.7% 통과율을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통과시킨 법안들이 전부 소방 관련된 법안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국회의원으로서나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활동보다는 소방을 대변하는 활동을 주로 하셨다고. 그러면 소방을 봐야 될것 대변하는 같습니다. 비례대표가 더 맞지. 그러니까요. 지역 발전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지역구 주민들을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 자, 의정부갑 출마 예상자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 오영환 의원이 이제 그 좀 일찍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 정치의 그 환멸과 회의를 느낀다 이렇게 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씨가 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문석균 씨의 경력이 뭐냐면 숙문당이라고 의정부시에 있는 큰 서점 그 운영했던 정도의 경력이 전부고 아이고. 그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을 했는데 그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이 무슨 정책적인 그런 저 경험이나 그 역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마치 이제 그때 그 전략 공천을 할 때 그 당신은 한 번만 하고 우리 아들한테 물려주기로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냐라는 썰이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이대로는 우리가 무슨 저 봉이가 뭐 저 시킨 대로 다 찍어줄 줄 아냐 이렇게 말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이번에도 또 논란이 되겠네요. 한번 지지고 예. 볶다가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여기도 똑같이 7명의 후보들이 그 각축을 하고 있는데 뭐 김정겸 전 그 의정부 시의회 의원이나 그 6, 7대, 8대 삼선 시의회 의원지는 9구의 의원 이런 분들 뛰어넘어서 전희경 여러분 이름 익숙하시죠? 네. 이 전 그 대통령실 정무 1비서관과 20대 국회의원 막말이 아이콘이에요. 또 예, 전희경 그렇습니다. 의원. 그리고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장을 지낸 최영희 그 현 21대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만 2명이고요. 하여튼 이 쟁쟁한 분들이 7명이 그 경쟁을 하고 있어서 여기 저 제대로 중앙당에서 신경 안 쓰면 지역을 내줘야 될 그런 근데 위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요. 당연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예. 전략 공천 지역이에요. 이 자리가.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냥 뭐 외부 영입 인사나 어떤 분을 그냥 이렇게 공천하면 되는 곳이에요. 예. 그런데 앞서 우리 살펴봤던 북부 지역의 2개 지역은 뭐 국민의힘은 그 누가 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예비군 중대장 출신 또 박아놔도 다 당선되고 또 그분들이 4년 동안 뭘 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지난 이런 상황인데 의정부 정도만 돼도 꽤 이제 많이 알려진 곳인데 여기도 중앙당이 신경 안 쓰면 또 똑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네.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영환 공약 이행 평가 보겠습니다. 예, 뭐 불출마 선언을 했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뭐 평가를 해봤습니다. 공약 그 달성 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중에서 적절성 분야는 중이고 나머지 4개는 하루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먼저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을 제정해서 뭐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관련 법안을 제출하지도 않았고요. 경기 어려운의 의정부 병원을 확장 이전하겠다 했는데 지금 뭐 양주나 연천이나 동두천 지역도 공공병원이 없어가 그쪽으로 지금 이전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 아우성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8호선을 벨레에서 녹양까지 연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2021년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이미 제외되었고요. 그 뭐 경제성 자체 0.5 미만이라서 달성 가능성이 그렇게 낮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이 나온 적절성 한번 볼까요? 예. 그 공약 자체가 이제 뭐 그 적절하다라는 뜻이지 이걸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밝혀드리는데요. 일단 가능동 미군기지 CRC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미군 부대가 이전된 지 꽤 오래됩니다. 그래서 공터로 그 방치되어 있는데 여기를 IT 연구개발단지로 그 유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정부까지 지하철이 가기는 하지만은 IT 관련된 연구 인력들이 이까지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서울 구로, 금천, 강서구 또 경기 판교 이런 지역들이 이미 그 IT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입점했고 이쪽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 가능동에 미군기지에 이걸 설립한다 해서 관련된 저 연구개발단지가 그 활성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이거는 뭐 우리가 적절성에서 이 부분은 좀 사실은 저 중으로 평가하긴 했지만 적절하지 못한 공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왜 중을 줬어요? 그 중을 줄까요? 그 외에 하늘 여러 줄까요? 가지가 좀 많이 있어서 아.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발표하는 거는 그중 일부분 발표. 그나마 낫다. 예. 두 번째 공약이네요. 예. 괜찮습니다. 호원 노인종합복지관 신설 같은 경우에 호원동이 이제 인구가 좀 많고 저 바로 지하철 연결돼서 그 활성화된 곳인데
2025년 중원 목표로 이미 217억을 투입해서 그 체육센터, 수영장, 다무직 체육관 같은 운동시설과 노인종합복지 같은 것을 복합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행히 단독 노인종합복지관을 하는 게 아니고 복합시설을 하니까 요거는 이제 그 상당히 적절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예. 예산을 낭비하지 않은 그런 측면에서 좀 좋게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그 요거는 사실 심의를 제가 했는데요. 그때 이제 가점을 주는 그 기준 자체가 단일 시설로 하기보다는 여러 시설을 복합해서 사람이 많이 올 수 있을 때 그 가점을 더 줘갖고 이걸 유지하게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측정 가능성 볼까요? 예,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지역 청년의 취업 창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 뭐 이랬는데 구체적으로 지원 정책도 제시하지 않았고요.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얘기했는데 뭐 스마트 통합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운영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이었고 또 스마트 하려는지 판단하려면은 뭐 구체적인 내용을 또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 강화와 국민 건강검진 폐기능 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이라든지 저감하려는 수치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아서 뭐 측정하기 어려운 그런 공약이다 판단을 맞네요. 했습니다. 예, 특히 제가 이제 의사라서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민건강검진에 이미 그 흉부 방사선 촬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증상이나 또 이런 흉부 방사선 촬영 이상이 있으면 호흡 기능 검사는 의료보험에서 다 해주거든요. 굳이 그 예산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폐기능 검사를 건강검진의 기본 검사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아마 이 분에게 자문해 주는 분들 중에서 제대로 된 의사가 없든지 아니면 의사 자체가 없든지 이런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예. 자, 운영성 볼까요? 예, 신혼가고 청년 부부들의 맞춤형 주거를 그 10만 호 공급을 하겠다 했는데 이게 저 지역구원이 할 수 있는 공약은 아니고 지자체나 LH 뭐 이런 쪽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달성 가능한 곳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은 그 해마다 10만 호 그 있었지만은 안 하고 끝나버렸거든요. 아이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지난주도 그랬었는데 예, 초선으로 전략 공천되고 이러잖아요. 예. 그럼 공약이 뭔지 모르고 그냥 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맞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도 그 공약은 하긴 했지만은 지금까지 원도심 활성화를 도시재생 사업을 해갖고 성공한 사례가 아직까지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 옐로우 카펫 확충이나 등하교 시간 통학로 집중단속 이게 여러분 통학로 가면 노란색으로 그 벽까지 해서 옐로우 카펫이라고 해서 애들이 눈에 잘 띄게 해놨는데 요거는 그 경찰 또 교사 또 녹색 어머니 연합회 이런 여러 시민단체하고 그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필요한 정책이라서 이걸 운영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낮게 평가되는 그런 공약이었습니다. 자, 합리성 가겠습니다. 예, 합리성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은 어정부역 지하상가 등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점포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하겠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주변 민간 점포 임대료와 비교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렸고요. 전통시장 골목 상권 자영업 심폐소생 지원책을 공약했는데 경쟁력을 상실한 자영업에 대한 심폐소생 지원보다는 전면적인 구조계획을 이참에 추진하는 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수수료가 없는 어정부시 공공배달앱 출시를 뭐 약 공약했는데 지자체 배달앱이 민간 업체인 배민이나 요기요와 경쟁해서 생존할 가능성도 낮고 뭐 예산 낭비 프로젝트다 이렇게 판단해서 합리성도 하러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도 경기도 배달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상당히 주목을 받았죠. 예. 자, 알겠습니다. 오영원 지역구 의정부 갑이었고요. 자, 다음 심상정 지역구 고양시 갑으로 가겠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고양시 덕양구 갑선거구에서 고양시 갑선거구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고요. 여기에 심상정 의원이 2012년 19대, 20대, 21대 그리고 이분이 비례대표를 한번 했기 때문에 내리 4선을 했고 그중에 3선은 고양시 갑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 대선 때도 해마다 그 대선 때마다 나왔기 때문에 대선 주자급 의원이신데 그 지역구 공약도 저도 이번에 이제 그 평가해 보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너무 지역은 등한시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뭐 요즘에 이제 완전히 그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당한 느낌. 예. 그러니까 무슨 뭐 어떤 일관성이나 이런 것도 없고
사실은 정의당 어떤 망친 느낌까지. 예. 자, 심상정 의원의 발의 법안 한번 볼까요? 예, 심상정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3건입니다. 가결 1건 1.6%고요.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5건입니다. 가결 1건 2.2%.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9건에 가결 0건. 그래서 뭐 국회에서 예, 12년 동안 의정 거의- 활동은 거의 안 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정치 활동만 열심히 한 게 아닌가 12년 싶습니다. 동안 2건 가결했습니다. 예. 야, 진짜 노력을 정말 안 하셨구나 이분. 자, 출마 예상자 한번 볼까요? 예. 본인은 이제 이번 4월에 또 출마했고 5선을 달성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미 뭐 여론조사 곳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지역에서 너무 인기가 없어가지고 아직 예비 후보 등록도 안 했던 상태에서 김성희 전 열린민주당 대변인이 1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명순 전 20대 이재명 후보 금융투표했던 분이 지금 지역구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2등을 한 그런 상태고 윤종원 홍보위원장, 민주당 홍보위원장, 그리고 고양시장을 했던 이재준 고양시갑 지역위원장 이런 분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이 중에서 경선에서 통과한 분이 지금 심상정 현 의원을 꺾고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정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일한 정의당의 지역구 의원인데 예. 이것마저도 이제 간당간당해진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역이 비겠다 싶어갖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했던 유여해 여러분 이름 기억나시죠? 이분이 국민의힘으로 출마하겠다 했고 국민의힘은 고양시갑 위원장인 권순영 씨 또 지난 올 1월 달에 비례대표 선거를 해가지고 선거 앞두고 한 3개월만 의정 활동을 하게 된 이 김은희 현 의원 이렇게 3명이 국민의힘에서 출마하기로 예정돼 있는데 이분들이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민주당의 경선에서 뽑히는 분이 지금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자, 심상정 공약이행 평가로 가겠습니다. 예, 심상정 의원의 공약을 저희가 달성 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5개 분야를 평가해 보니까 5개 분야 모두 하루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요, 진보정당 사람들은 공약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잘 지킨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이분은 아예 아니네. 뭐 수백 개 공약 중에서 내용도 없고 뭐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6개 철도가 교체하는 대곡역에 고양 국제 철도 터미널을 유치해서 도심공항터미널, 무역센터, 면세점, 호텔 등이 들어서는 대곡 역세권 개발을 이렇게 공약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유라시아 철도 네트워크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전제 조건인데 그 부분이 이미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게 이렇게 되었고요. 원당 핵심 지구에 2,500억 테크노밸리를 완성하고 폴리텍 대학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성사 핵심 지구는 거의 개발이 완료됐는데 입주 업체가 없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고 폴리텍 대학 자체도 유치하지 그리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을 제정해서 격차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본인이 공약을 했는데 법률안 발의조차 하지도 않았고요. 민간 기업은 고사하고 공기업도 여성들의 급여가 남성의 80% 60% 수준에 불과한 기업들이 상당히 아직도 많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4번이나 뽑아주는데 자기가 약속한 법안을 통과는 고사하고 발의도 안 했다. 이거는 좀 너무하네요. 나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적절성 볼까요? 예. 덕양, 대곡, 일산을 연결하는 8차형 순환 트램을 건설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국토부 승인을 못 받았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봤지만은 트램보다는 그냥 노선버스 좀 더 정차해 주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요. 이 좀 특이한 게 고양시 발전을 제한하는 3중 규제로 개발 제한구역 관리법,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 정부 계획법 이런 것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고향만 발전하면 됩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수도권 정비라든지 또 국토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 대선 주자까지 하신 분이 지역 이주주의에 매몰돼 갖고 이런 법안을 없애버리겠다 또는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보고요. 여러분 고향에 화해 축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키워갖고 고향 화해 유통센터를 국제 화해 거래소로 확대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일단
코로나 때문에 화훼 산업 자체가 지금 고사 위기를 맞고 있고 또 저 계속해서 이 지역들이 개발되면서 화훼 단지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화훼 산업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김해 같은 경우에는 그 비행기를 바로 실어서 일본에 보내고 했는데 예, 그런 거래들이 줄어들면서 이 부분을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데 그런 저 전략적 모색이 없이 그냥 국제 화해 거래소를 만든다고 해서 이게 수출되는 건 아닌데 좀 너무 준비 없이 만든 공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측정 가능성이요? 예,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경제 자립 도시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양시 자체가 이미 베드타운이라는 게 유명한 그런 상황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조차도 유치하지 않으면서 경제 자립 도시 자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린 뉴딜 고향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약속했는데 창출할 일자리 개수나 지역 경제 회복을 측정할 어떤 지표도 제시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채용 비리를 건절하고 청년 고용 할당제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약속하겠다 했는데 건절할 채용 비리와 확대할 일자리 숫자 자체도 좀 명확하지 않은 이것도 구호성 공약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야, 심상정 의원도 공약이 이런 수준이었구나. 운영성 볼까요? 예. 그 육아, 출산, 돌봄의 그 3대 휴가를 확대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그냥 저 공무원들 추진해서 될 수 있는 정책인지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운영성이 낮게 평가됐고요. 신재생 에너지 환경 같은 그린 뉴딜형 벤처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관련 시장 수요가 좀 있어야 되고 네. 특히나 윤석열 정부에서 그 뭐 원전 확대나 이런 것 때문에 이 관련 사업을 다 죽이고 있는데 심상정 의원이 그에 반대하는 어떤 목소리를 냈다는 이야기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가맹점과 대리점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 했는데 그 임대료 상한제 법보다 더 센 공정거래법에 이런 부분이 그 강력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끊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법안을 가지고 이것을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라는 것은 좀 실현성이 없는 공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참. 마지막 합리성이요. 예, 합리성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국제도시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국제도시는 고사하고 경제 자립도시를 구축해서 베드타운을 벗어나는 게 더 중요한 그런 공약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뭐 주교동 신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을 하겠다 했는데 2021년부터 4,200을 투입해서 신청사를 건립하겠다 했는데 최근 한두 달 전에 그 신청사 건립은 이제 백지화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원당역 주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역세권 개발을 공약했는데 그린벨트 해제 자체가 투기를 조장하고 기후위기 대처에 불가능하게 그런 정책이라서 정의당 공약과도 배치한다 이렇게 봐서 공약이 전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게 평가했습니다. 뭐예요? 무슨 그렇다고 최근에 뭐 당대표로 하신 것도 아니고 대선 주자가 끝이었잖아요. 예. 이 과정들 보면은 공약 자체의 진정성이라는 게 아예 없는 느낌? 예. 아이고. 대선 후보가 맞는지 또 정의당이라는 진보 정당의 대표 의원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의심할 정도로 공약 자체도 진정성이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고 또 이것을 위해서 뭘 노력했다는 흔적을 보기 어려워가지고 네. 너무 오래 하신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엉망진창이네요.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요. 그 지역구 무려 45개. 예. 예. 여기까지 45개인데 오늘 나간 그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4개. 예. 일단 동두천시하고 연천군의 김성원 의원은 접경 지역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100개가 넘는 공약 중에서 이 지역 자체의 발전이나 성장 잠재력을 위한 과학기술이나 산업 관련된 공약이 그 전무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약이 62%인데 실제로 뭐 이쪽 지역의 복지가 좋아졌다는 이야기 제가 들은 바가 전혀 없고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미군 부대 이전으로 황폐화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런 것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고 이 장난감 도서관이나 청년 주거 고민 상담소 부모 공경의 날 같은 실질적인 지역 소멸 위험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한 그런 공약들로 점칠돼 있어서 이런 분들 뽑으니까 지역이 또 요모양 욕골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제가 들 정도였고요. 이 최춘식 의원 또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예비군 중대장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18년 동안 하신 분인데 그 포천시와 가평군의 구석구석을 잘 알만한 분인데 그러고 포천시가 서울시 전체보다 넓은 부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과학기술 공약이나 산업 공약은 2%에 불과하고 이 공수처법 폐지, 준연동 선거법 폐지 이런 것들은 본인이 공언을 했는데 법안 또 제출을 안 할 뿐 아니라 노력도 전혀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반대뿌리 조성한다든지 반려동물 테마파크 한다든지 재즈 아카데미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되어도 관광 유치 효과가 굉장히 적은 공약인데 차라리 안 된 게 다행이다. 그나마 예산이라도 낭비를 덜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의원으로 당선된 곳이라면 이제는 한번 판을 바꿔보고 사람을 바꿔보고 정당에 관계없이 공약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뽑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고 민주당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지역에 좀 좋은 실천 가능성이 있는 분을 내세워가지고 뭐 꼭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바람을 좀 일으켜 보는 것도 좋은 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오영환 의원은 공약을 살펴보면서 저희는 이분은 처음부터 재선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었던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정도예요? 공약 자체도 부실하고 임기 중에 실천 노력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을 확인했고요. 사회복지 공약이 많은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옐로우 카펫, 미세먼지 대책 같은 것들은 실천을 거의 안 했던 이런 아쉬움이 있었고 또 공공기관 점포를 획기적으로 인하하겠다.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공약이고 또 민간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 또 공공배달앱 같은 것들을 광역 단위로는 몰라도 지역 단위로 해가지고 성공하기 어려운데 그런 검토도 안 하고 원도심 재생하겠다. 이런 비합리적인 공약으로 점철돼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 실정에 맞지 않은 국제 철도 터미널이나 국제 화해 거래소, 순환 트램 이런 고성 공약이 다수였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나 청년 고용 활동제, 3대 휴가 확대 같은 좋은 공약인데 본인이 관련 법안 하나도 제출 안 했습니다. 거기 좋은 인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의당이나 진보정당에 그런 분들한테 제출 좀 받았으라도 본인이 대표 발의라도 좀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런 노력을 좀 찾아보기 어려워가지고 경기 북부 지역이 지금 경기 북도로 분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소외감과 박탈감이 심한 곳인데 사람부터 좀 제대로 뽑아보자. 이 제안을 꼭 드리고 싶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제는 그냥 깃발만 꼽으면 당선됐다 안심하지 마시고 또 저기는 우리는 어차피 안 돼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키는 그런 기회로 이번 선거를 좀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공약이 본질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논란에 대해서 열심히 보도하는 기자들아, 이거 당신들이 할 일이야. 당신들처럼 자본력 되는 사람들이 이걸 해줘야지. 이거 정말 쥐불도 없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정말 수작업으로 하나씩 맞춰가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을 정도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공약 평가 잘못됐다라든지 난 이만큼 했다라든지 이런 반론들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친명이 비명간다는 그 용도로만 써먹지 내용은 몰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는 약간 자기감이 들 정도다 이런 생각이 들 상황이지만 꿋꿋하게 할 거예요. 지금 벌써 45개 지역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고 진보정당도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평은 진짜 공약들 안 지키는구나. 있잖아요. 선거에서 투표하는 이유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게 목적이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질을 높이는 목적이어야 돼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유가 이재명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싶어하는 목적일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다만 자기 일자리가 줄어들고 자기 소득이 줄어드는 묘한 구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67회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